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황상민이 심리상담소가 연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새롭게 황심TV. 아, 그래서 네. 황상민, 그러니까 네. 황상민의 시사 심리 TV 이거를 길게 이야기하려는 게 힘드니까 황심TV 되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 좀비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좀비들을 일깨우는 거. 서양은 좀비, 동양은 강시. 박사님은 부자 붙여주시는 뭐예요? 해결사. 도사, 도사. 내가 네. 도사야 황도사예요. 강도사. 그러면 황도사 TV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네. 아니면 우리 황 박사님이 또 심리학계의 요다 선생 아닙니까? 갑자기 요다가 왜 요다 나와요? TV. Be force with you. 저는 제다이, 네. 네. 루크 스카이워커. 본인을 제다이로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갑자기 나를 요다로 만들었어요. 딴지일보가 초창기에 똥꼬 깊숙이를 외칠 때부터 알다가요. 이명박 때부터 본격적으로 김어준을 소비했던 사람입니다. 딴지몰에서 상품도 사주고요. 공중파 진출작 블랙하우스도 몇 번 시청했고 뉴스공장도 종종 들었습니다. 팬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다가 블랙하우스에서 강유미 대기자를 정알못으로 몰고 남자 출연진을 가르치려 들려고 하기에 그때부터 이건 아니지 하며 멀리하다가 조명이 됐나요? 아무튼 안 보고요. 최근 지방선거나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치는 방송을 할 때부턴 아예 보지를 않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작전 세력으로 억지로 몰아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황 박사님이 말씀하신 사실이라고 믿고 싶은 것이 사실이 된다라고 한 게 떠올랐습니다. 최근 그의 행보는 그런 것일까요? 그 사람의 심리 분석 부탁드립니다. 리플리인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추종자들을 계속 이끌어가기 위한 행동인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시간 되시면 분석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네. 지금 김어준 씨 심리 분석을 부탁합니다. 사실 이런 사연 참 많이 받긴 해요. 네, 많아요. 근데 이 황심 TV의 기본 성격이 우리 사회에서 관심 있는 사람 또는 시사 이슈와 관련된 사람의 심리를 분석해나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상당히 적절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그냥 김어준 씨 심리 분석하세요 할 때 이분 뭐에 대한 분석인지가 그렇죠. 한편으로는 분명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분명하지 않은 게 있어요. 이분 지금 김어준 씨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아니면 한때는 내가 뭐 좋아했는데 지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이상해졌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뭔가 알고 싶더라도 좋은 걸 알고 싶을까요? 나쁜 걸 알고 싶을까요? 나쁜 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 네, 사람은. 지금 자, 나쁜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정확히 이제 알겠죠. 네. 지금 김어준은 지가 믿고 싶은 거를 대중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대중들이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데서 본인의 존재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뭐 어떻게 보면 대중을 조작하거나 대중을 자기 편을 만들거나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가? 아니면 진짜 언론인으로서 남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하고 또 이 세상에 사실을 밝히는 그런 인물인가? 이제 이런 질문은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한동안 김어준 씨가 뭐 이거는 이 업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루머를 만들어낸다 공작이다 뭐 이제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도 언급이 많이 됐는데 사실 본인 스스로는 항상 자기를 언론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죠. 또 무슨 신문사 딴지일보. 그렇죠. 네. 총수라고 하는 이 것도 쓰잖아요. 총재 수준을 넘어서는 총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과연 언론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아니면 개콘 내놓는 언론인인 척하는 그 정도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면 그렇죠. 구체적으로 김어준 씨가 보인 행동 또는 발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그 행동과 그 발언을 하게 된 심리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게 연구자로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지. 네. 그냥 누구 편인가요? 얘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얘 나쁜 놈이에요, 착한 놈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뭐 도구나 카우나 다 하는 일이니까 굳이 내가 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질문에 이 사람의 그 심리에는 아무래도 황상민 박사님이 김어준 씨랑 친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프로도 같이 하고 음. 그래서 그 궁금한 거에 대한 그 얼마든지 구체적인, 제가 네.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예. 구체적인 질문을 예. 많은 분들이 보내오신다면 오늘 뭐 지금 이 사연 보내오신 분만 아니라 그렇죠. 다른 분들도 네. 사연을 특히 김호준 씨 심리분석 원합니다 할 때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행동했어요. 이렇게 발언했어요. 대체 이건 네. 무슨 심리입니까? 이런 내용으로 보내주신다면 그렇죠. 뭐 친하다, 친하지 않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걸 떠나서 네. 거기에서 일어나는 김호준이라는 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시대 환경과 또 시대에 김호준이 속해 있는 집단의 행동이나 분위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네. 그리고 김호준이라는 사람은 진정으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정의만을 추구하고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인가 네. 뭐 그런 인간은 없어요 사실은 뭐 만일 있다면 그 인간은 죽었어요. 그렇죠. 예. 이제 언더독이었다가 이제 완전 주류 언론인으로 자리를 옮긴 그 김어준 씨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황심 TV의 사연으로 네.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 유튜브 보면 예. 댓글로 누구누구 심리 분석해주세요 이렇게 한 줄로 간단하게 올린 댓글이 많거든요. 네. 그러신 분들도 그 인물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발언을 잘 써서요 메일로 보내주시면 셜록방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 황심TV가 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른 사연으로 넘어갈까요? 이거는 제가 읽어볼게요. 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논란 끝에 임명됐습니다. 여러 공약을 발표했지만 그중 가장 시끄러운 게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같아요. 모든 방송국 채널에서 이 부분을 다루더라고요. 논란이 된 이유는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수업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입니다. 7개월 전 교육부는 이것을 금지했어요.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 교과목인데 1, 2학년이 영어를 배우는 것은 선행학습이라는 거죠. 현행법은 선행학습 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으로 바뀌고 나서 다시 초등 1, 2학년 영어 수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유 장관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학부모님들의 현장 요구가 높고 아이들은 이미 유튜브나 TV로 영어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걸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수업을 하게 한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을 추진해서 자연스러운 놀이체험 중심의 영어 교육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만간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치원 영어 교육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동안 초등학교 1, 2학년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영어를 안 가르치니까 영어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친구들은 다 가는데 우리 아이만 안 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개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법을 뒤로 돌릴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는 영어 교육을 어떻게 잘할 건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더 이른 나이에 영어 교육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저는 찬성 측 입장도 반대 측 입장도 맞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사님은 한국 대학도 미국 대학도 다니셨으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처럼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수업을 금지하면 학원에 갈 수밖에 없고 학원에 못 가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영어를 못해서 불공평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궁금합니다. 물론 교육받을 기회는 공평해야 하죠. 그래서 나라에서 공평하게 영어 교육을 제공하는 기간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라고 못을 박아놨잖아요. 그 외에 사교육을 받는 것은 소득 수준에 따라 불공평한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일 텐데요. 어차피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 중고등학생들도 영어 학원에 가잖아요. 이것만 봐도 공교육에서 영어를 가르친다고 해서 사교육의 불평등이 개선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시끌벅적하게 영어에 집착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인가요? 그렇다기에 영어는 수능의 한 과목일 뿐인데요. 다른 과목인 물리, 생물, 화학 같은 건 어릴 때부터 안 가르치잖아요. 네. 재밌는 사연이네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이 사연이요. 첫 번째 질문 자체가 이 논란이 되는 이슈와 직접 관련되는 질문이 아니에요. 초점을 엉뚱하게 둔 질문이에요. 그게 왜 엉뚱하게 둔 질문인지 아세요? 이 영어 교육을 바라보는 이 엄마들의 욕망? 네. 어차피 1, 2학년에 시키든 3학년에 시키든 네. 중학교 때 시키든 네. 어차피 엄마들은 자기의 자식들을 자기 어떤 경주마처럼 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어떻게든 과외나 이 사교육으로 몰아넣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영어 수업을 금지하는 것 자체는 그런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초등학교 1, 2학년 때 교육을 하느냐, 3학년 이후부터 영어 교육을 하느냐, 네. 이것이 공교육의 문제예요, 사교육의 문제예요. 그것은 공교육의 문제 같습니다. 그렇죠. 공교육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사교육이니 있으니 없으니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게 되게 웃기는 질문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핀트가 전혀 엉뚱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연이 핀트가 잘못된 거는요. 지금 이슈를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 영어 교육을 초등학교 1, 2학년 학부모들은 이 학교에서 영어를 안 가르쳐서 애를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교육을 하게 되니까 진짜 학교에서 가르치면 사교육을 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한쪽에서는 하고요. 네. 다른 쪽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 하고 있는 영어 교육조차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렇죠. 네. 1, 2학년부터 하면 네. 더 개판이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또 주장을 하니까 이 주장들은 지금 서로 대립되는 주장이 아니면 전혀 다른 말이다. 완전히 다른 이슈로 가지고 그렇죠. 분명히 가려워 죽겠는데 머리 긁는 인간하고 덩 긁는 인간들이 지금 서로 난리를 치고 있는 그 상황으로 지금 그렇죠. 이 사연을 보내준 근데 거예요. 배고픈데 잠자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 사연 보내주신 네. 심리 아주 신기하다는 생각을 먼저 또 하게 되는 거죠. 신박해요. 네. 네, 저도 언뜻 읽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우리 교육부 장관이 사실 처음 들어와가지고 7개월 전에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 그거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영어 교육을 하는 거를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1, 2학년 뭐 이미 유튜브든 뭐든 다 이 1, 2학년도 다 영어를 접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아니 영어 유치원도 다 다니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허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네. 나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럴 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어떤 게 아쉬우세요? 그게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거를 교육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정부에서 만들어가지고 몇 학년 전에는 이런 거 공부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라고 네. 그 법을 만들었던 것이 국가가 참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전에 전두환 시절에 과외 금지해가지고 그렇죠. 공부를 하는 학생은 학교 외에는 공부하면 안 된다. 라는 희한한 법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거는 전형적으로 국가 권력이 국민들을 자기들 편리에 따라서 통제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논리 자체도 그런데 유은혜 장관이 진짜 현재 교육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생각했다면 그 선행학습 금지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거예요.
선행학습 금지라는 법을 만들었던 것 자체가 국가가 공권력을 잘못 행사를 해가지고 교육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겁니다. 라고 지적을 했으면 예. 법을 바꿔서 이제 선행학습 자체를 없애버리고 뭐 영어를 유치원에 배우던 뭐 중학교 때 배우던 고등학교 배우던 학교는 어차피 교과과정이라는 거에 따라서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지. 법으로 하라 마라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딱 이야기를 했으면 아 이분은 교육에 대한 이 철학도 있고 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의 비전이 있구나라는 걸 느낄 텐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수업을 허용하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냥 딱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 그렇죠. 같아요. 아주 이 학부모들이 한쪽에서 요구를 목소리를 크게 하니까 거기에 그냥 맞춰서 어떻게 형식적으로 법을 바꿔가지고 구색을 맞추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한 거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을 주신 분은 그거를 또 뭐 1, 2학년 영어 수업을 금지하면 학원을 갈 수밖에 없었고 뭐 그걸 허용하면 교육받을 기회가 어쩌고 저쩌고 평등에 어긋나지 않은 그 지금 전혀 이슈가 뭔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평등해야 된다. 교육은 평등해야 된다. 이 생각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은 평등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각각의 아이들이 지가 원하는 대로 자기에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육 평등 이야기할 때마다는 돌아버려요. 왜? 사실은 공교육이 지향해야 되는 건 평등 교육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누구한테나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왜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면 기회가 엄청 있다라는 그런 환상에 시달릴까라는 질문을 차라리 던지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어릴 적부터 시끌벅적하게 영어에 집착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라고 물으셨는데 그게 바로 예. 지금 한국 사회에서 영어를 잘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특권 계급에 들어가는 하나의 정명서다라는 그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는 조선이 외국의 국교를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제 국교를 개설하기 시작했는데 강화도 조약은 또 일본하고 또 맺었어요. 그런 상황일 때 영어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시작을 해가지고 배웠는데 그 배우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완용 다음에 또 영어를 배우는데 아주 열심히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승만. 그렇죠. 아 이승만. 닥터 리. 너무 시대를 건너뛰는데요. 이승만 이완용, 본인은 이승만. 이완용이 40대 정도를 이야기하면 이승만을 이야기하면 이승만이 10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승만은 본인이 학문을 배우는 걸 때 제대로 뭔가 학교를 다니면서 배운다라고 할 때 옛날식의 서당 교육은 이 받았지만 이승만은 과거를 내가 통과해야 된다. 과거를 한다. 그 시대가 거의 끝난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완용은 뭐 과거를 이 봐가지고 된다라고 하는데 그는 뭘 뜻하느냐 하면요. 이 개화된다라고 했을 때 이완용은 일본의 앞잡이라고 하지만은 거의 최초의 외교관으로서 영어를 배웠다고 영어를 좀 안다고 미주 공상과 참사관으로 간 게 이완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나름대로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영어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는 거의 조선 말기부터 아주 나왔고 그리고 이승만이 영어를 배워가지고 뭐 조금 선교사하고 관계를 대가지고 나중에 미국을 가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받아서 네.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이승만은 마치 한국말을 하는 것보다 저는 영어가 편합니다. 그래서 마누라도 영어로 쓰는 사람이 됐습니다. 프란체스카. 예. 이렇게 됐을 때 기존의 양반 상놈의 질서가 무너진 사회에서 영어를 쓰는 사람은 양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일 거야. 그것이 출세의 지름길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는데 거기에 확실하게 도장을 찍은 사건이 뭔가요?
남북 전쟁이 벌어지고 미국의 남북 전쟁이에요. 한국의 남북 한국의 전쟁. 남북 전쟁 이후로 그리고 한국에서는 예. 남북 전쟁이라고 안 해요. 그렇죠. 예. 6.25 사변이라고 6.25 그러든지. 하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어느 나라에서 공부를 했길래 남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걸렸다. 드디어 내가 네. 지금 이야기하는 영어를 배우는 것이 예. 죽고 사는 문제가 된 게 세기를 받은 게 바로 6.25 사변이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예. 왜 6.25 사변 때 영어를 배우는 게 죽고 사는 문제? 초콜릿 얻어야 되니까. 기분 미 초콜릿 때문에요. 그렇죠. 초콜릿을 먹는 거하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Help me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살려달라고 하려면 Help me 해야지. 영어가 그렇죠. 생존까지 직결되는 그거를 처절하게 경험을 했고 났으면 쟤 영어 한마디 한다 하면 쟤는 살 수 있고 쟤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저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럼 넌 빠져. 맞아. 이거를 생활 속에서 징글징글하게 경험을 하는 게 6.25 사변 이후에 한 10년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러면 쟤는 다른 건 못해도 영어만 잘하니까 저렇게 미국 놈들하고 양코백이들하고 친하잖아. 그래서 잘 됐잖아. 그래서 미국까지 갔어. 야, 미국에서는 거지도 영어를 잘한대.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한 생존의 법칙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생존 법칙이자 하나의 성공 그 모델로 성공 공식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영어만 잘하면 그냥 뭐든지 잘할 수 있다는 이런 상황이 되고. 이렇게 생각보다 깊은 역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런 아, 심리, 그래요? 영어 심리에 그냥 뭐 수능 약간 저는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거의 진짜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먹을 게 없어서 우리가 꿀꿀이죽이라는 돼지죽이라도 얻어먹어도 Do you have 부대찌개. 뭐 있으면 그렇죠. 부대찌개 하려도 그게 쓰레기라도 좀 가져와가지고 아, 먹으려도 말 한마디라도 해야죠. Do you have a spam? 이 말이 스팸이라고 그러면 안 주지. Do you have a leftover? leftover. 본인 여기- 진짜 여기서도 미국에서 있었어요. 영어? Do you have spam? My sandwich doesn't have any spam. Get off.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참. 그렇죠. 제대로 학원에서 영어 배운 사람과 거의 실전 영어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언어는 수능의 한 과목일 뿐인데 다른 과목인 물리, 생물, 화학 같은 건 어릴 때부터 안 가르치잖아요. 진짜 수능 때문이었으면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 특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영어는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 때부터 언젠가 세월호 사건이 났더니 어디 생존 수영을 배워야 된다고 어린애들부터 수영 가르친다고 막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자식이 살아남을 길을 가르치는 건 중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차라리 애를 배로 태워서 보내는 수학여행 보낼 때 좀 안전하게 하는 거 그걸 생각을 하는 게 더 나은 길일 텐데 어떻게 배가 빠지더라도 너가 수영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 생각이나 아니 구명조끼를 다 입었다는데 발견이 안 되나요? 그분 이야기나 얼마나 생각하는 수준이 똑같은 생각이에요. 또 좀 착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한 착하다는 건 사회 문제를 지적 안 하고 그걸 개인의 문제로 돌려서 나만 수영 잘하면 살아남을 거야. 나만 영어 잘하면 살아남을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한때는 우리 부모들이 어린애들 다 조기 유학이라 가지고 외국 보내가 영어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맞아요. 만들어 놓고 지금 혀까지 보면 자르고. 영어는 잘하는데 아무 딱히 쓸모없는 이 먹고 놀고 떠들어대는 잡담하는 영어는 잘해.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참 좋은 사연을 보내줬는데 정작 본인도 지금 뭐가 문제인지 맞아요. 실제로 이 초등학교 1, 2학년에 영어를 허용하느냐 유치원에 영어를 허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부에서 저질러 놨던 이 박근혜 정권에서 저질러놨던 가장 웃기는 적폐가 선행학습 금지 그걸 법률로 만드는
그게 얼마나 웃기는 법인지에 대해서 생각조차 못했다라는 이 우리 새로 교육부 장관 되신 분의 참 행태를 보니 깝깝하네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지적하지 않는 이 나라 언론인이든 이 지식인이든 교사든 이런 사람들을 우리 모두가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더 깝깝하네요. 자, 네. 여러분들 이 사연 보내주신 분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됐나요? 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